전용기 의원님. 어제 저희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착잡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외교부 장관께서 하신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요. 대한민국 정치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잠을 한숨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격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도 거기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고, 멀쩡한 법 다 놔두고 시행령으로 모든 걸 다 뒤집고 있고, 또 힘없는 노동자들에겐 공권력으로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죄송합니다, 그 5글자를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까? 아마들 다들 보셨을 테지만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뭐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해당 영상은 뭐 100번도 넘게 들으셨을 겁니다. 보시면 58.7%에 해당되는 분들이 바이든으로 들었다, 이렇게 답하고 계시고, 29%의 분들이 날리면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대통령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가 60, 불필요하다가 33.5로 이렇게 국민들께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들리는데도 못 듣는 척 하시는 건지 아니면 두 귀를 꽉 닫아 두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보시면 9월 22일에는 김은혜 홍보수석께서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시는 국민 우려를 잘 듣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XX라는 말에 대해서 인정하셨던 거죠. 그런데 9월 26일, 4일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 라면서 약간 후퇴합니다. 그리고 9월 26일, 김대기 비서실장은 본인도 잘 기억하기가 어렵다, 대통령도 지금 상당히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 라면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특히나 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은 대통령의 입이지요.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고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대통령의 입으로서 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하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부터 나오는 브리핑 내용이 이렇게 거짓말로 바뀌고 있어서 이제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헷갈릴 정도입니다. 더 이상은 이 비생산적인 논란이 좀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지금 기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번에 대통령 욕설 보도 관련해서 기자 개인에 대한 좌표 찍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거의 범죄 수준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말까지도 들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바로 이어졌던 건 여당이 MBC를 지목하면서 고발까지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심각한 위협이 이 한 사람의 기자는 물론이려니와 그분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좌표 찍기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분은 결국 대통령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은 욕설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회와 국민들 앞에 사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약 20년 전에 박진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께서 하셨던 말씀을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셨을 겁니다. 당시에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을 내놓지 못하자 변종 독재다,
대통령의 월권이자 헌법 정신의 유린이다라고 비판을 하셨던 분입니다. 본인이 잘 모셔야 할 윤석열 대통령을 변종 독재자로 만들고 싶지 않으시다면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될지 당사자가 제일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호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이번 국감장에서 스스로 답을 내놓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이 되던 날, 영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외신이죠.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한국의 누구는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그 누구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대통령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기본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영국의 외신 기자로부터 창피한 지적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한 달이 넘어섰는데요. 한국의 대통령이 기본부터 배워야 된다는 의미가 더 명확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 민주당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의 거짓말 대책위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자괴스럽기도 합니다. 새끼나 바이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쪽팔린다라고 하는 용어는 부끄러운 용어가 아닌가요? 대통령께서 쓰실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이 사과할 정도의 용어가 아니라고 진정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보면 쪽팔린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속된 말로 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속된 말입니다. 속어. 비속어를 대통령께서 사용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명도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정말 곤혹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기자와 참모들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사적 공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의 공간이 공적 공간이라는 기본을 우리가 다시 알려드려야 되는 건가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일파라기보다는 친일파라고 생각되는 김태호 안보 1차장의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것 또한 경질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치명적인 무능이니까 반드시 경질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을 모른다면은 기본을 아는 참모라도 뽑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통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그리고 사과는커녕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기본 없는 태도에 대해서 이미 규탄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이 성명을 시작으로 대통령실이 숨기고 있는 외교 관계의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민주당이 망가진 외교의 기본을 살려내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전략산업과 통상외교를 관장하고 있는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입니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와 외교의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이 매우 안 좋습니다. 우리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고 제2의 외환 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북의 위협과 동북아 안보 정세도 매우 어지럽습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의 시기에 대통령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전기차 차별 조치에 대해서 챙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국산 전기차가 연간 10만 대 이상 지금 미국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의 10%까지 점유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동된 IRA 법안에 따르면은 이제 앞으로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 한 대도 못 파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전기차 산업의 절대 위기 국면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과정에서 경제 외교를 했어야 합니다. 당장 가장 시급한 현안인 한국차 전기차 차별 조치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48초 눈도장 외교하고 궁색한 해명했습니다. 국가의 위상을 훼손하고 국민을 창피스럽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비속어 논란의 장본인이 됐습니다. 우리 야당은 실제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상황인데도 핵심적인 외교 참모들을 조치를 해서 대통령이 좀 자세를 바로 잡고 외교도 바로 세우고 국익을 챙기는 이런 비상시국에 대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조치를 요구했지만 대통령 그리고 주변 정부의 인사들은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국민의 지적을 도리어 냉소하고 있고 대통령의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해외 운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의 보도를 비난하면서 급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끌고자 합니까? 결자 해지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직이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사과가 전국을 푸는 길입니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 외교와 평화 안보의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을 개탄하면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40여 년 전에 50 군사정권 시절과 같은 언론 환경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6일 대통령 비서실이 MBC 사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형식은 제목에서 보듯이 순방 기간 중 보도에 대한 질의 형식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언론사에 대한 압력입니다. 일찍이 이런 식으로 언론사에 대통령실이 공문을 보내서 압력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설사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식 절차를 통해서 언론중재위라든지 정정보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명예훼손으로 제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사에 대통령실에서 직접 공문을 보내서 해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언론에 대한 겁박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최근에는 대통령실과 국힘당이 MBC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적반하장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서, 국내의 언론 여러 곳에서 보도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정도 빨랐던 해당 언론사를 타겟으로 이번 기회에 손을 보겠다는 것은 엄연한 언론 탄압입니다. 언론 보도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보도한 국내의 언론 모두를 다 제소하고 문제를 삼으십시오. 왜 특정 언론사를 타겟 삼아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겁니까? 무슨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개명화된, 선진화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적인 양심이 남아있다면 솔직하게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떳떳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해명을 하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표현으로 애매모호하게 적당히 넘어가면서 그것을 보도한 언론사만 겁박하는 것은 분명히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제하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시고 이제부터는 바로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 민생위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했던 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말들이 거짓말이었는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소름 돋았던 부분은 거짓말이 아닌 걸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을 찾는 게 더 쉬울 지경이었습니다. 재난 상황 앞에서도 거짓말은 반복되었습니다. 지난 8월 8일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최악의 폭우. 대통령은 침수되는 아파트들을 뒤로 한 채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실 경내에 대통령 출퇴근로는 대통령 퇴근이 불편할까봐 국방부 장병들까지 동원해 1시간 반가량 물빼기 작업을 시켰습니다. 재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던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해명이 모조리 거짓말이란 게 드러난 셈입니다. 해명마저 철면피입니다. 대통령은 도로 배수 작업이 지원된 이유는 예방적 조치이고 당일에도 차량이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며 당시 대통령은 폭우 관련 보고를 수시로 받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내린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들을 보면 국방부의 소방대에 8월 8일 당일에 있었던 그 자료입니다. 13시 44분부터 약 1시간 40분가량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도로 배수 작업 지원으로서 VIP 도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배수 작업이 이루어졌는데도 정상적으로 차량 이동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외교안보도 거짓말이고 엉망입니다. 캠프에서는 전술핵, 핵 공유하겠다 공약 발표해놓고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외교안보에서는 너무나도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나마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만큼은 약속을 지킨 것 같이 보입니다. 조만간 한미일 연합훈련을 핑계로 해군 자위대가 우리 영해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기가 찹니다. 지켜서 안 될 말만 지키는 청개구리가 따로 없습니다. 뜬금없이 영빈관 신축 예산이 신설되고 논란으로 예산이 철회되어도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장신구 등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더니 이제는 관련 자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접근 불가의 성역인지 되묻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정직이 최고의 방책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바꾸고 또 별일 아니란 듯이 거짓말을 반복한다면 앞으로 더 큰 불행을 자초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